따라오는 이름이 이제 윤석열. 정치검사의 정치거든요. 그것이 순수한 것이었느냐.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은 본인 뇌물 사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사건들을 수사 지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세계일보에서 찾아주셔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이제 후보자 공통 질문인데, 나는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위치는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구조적으로 나쁜 세 가지를 물려주게 생겼어요. 첫 번째는 양극화, 불평등. 그 원인이 주로는 이 부동산 투기에서 오는 거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수년 전부터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대개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분단. 네. 이건 구냉전이라 할 수 있고요. 이미 신냉전이 오고 있는 중이죠. 신냉전을 우리가 강요당하기보다는 신세대 평화론으로 돌파를 해내야 된다. 그래서 저 추미애가 제안합니다. 추미애의 신세대 평화 프로세스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이죠. 최근에 기후정의를 제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득권의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득권 저항이라는 건 그냥 말로만 우아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본 원인을 잘 이해하면서 또 때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섬세하게 대비하고 흔들림 없이 돌파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아니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단호한 결심을 갖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지대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대통령이 되시면 국정 1순위 과제도 지금 말씀하신 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합리적 공정과세. 그럼 그걸로 뭐 하느냐? 지금까지는 세금이 그냥 일반 세원으로 편입이 돼서 어디에 쓰지는지 잘 모르고요. 세금은 도대체 똑바로 내 이익을 위해서 돌아오느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거둬진 불로소득에 대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국민 주권 배당. 국민 누구나 일생 3번, 3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간 국가의 수당을 받아가면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뭐 여러 가지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재원으로 쓸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랑 대표님 공약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라요. 네, 차이점을 확실히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시는데, 소득이 되려면 대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 누구나한테 50만 원씩 이제 준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명절에 또 2번 주겠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득 대체성이 안 보여요, 그건. 그래서 그걸 기본 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 그것을 우리 국민 그러면 주권자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똑같은, 그러니까 실제 내가 땅이 있건 없건 간에 주권자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있을 거잖아요, 주상적으로. 근데 그걸 국가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주권 배당을 하겠다. 국민 주권에 맞게끔. 그러니까 국가가 모두가 함께 일으킨 그런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좀 주권 배당을 해주겠다. 이제 후보님 이제 딱 하면은 연관 검색어처럼 이제 또 따라오는 이름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치 이제 초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정치 선배로서 지금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한데요. 정치 초년병이지만 네. 정치를 꿈꾼 지는 꽤 오래됐다. 왜냐하면 오늘도 네. 오늘도 김웅
네, 지금 의원이 됐죠. 야당에게 그 열린우리당 의원을 고발을 네, 하도록 네. 하는 그거 사실은 정치 검사의 정치거든요. 그 수사의 주제나 이런 거 보면은 다분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거나 민심과 거리를 벌리기 위한 사안들인데 그것이 순수한 것이었느냐. 네. 제가 수사 지휘를 했던 거는 검찰총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됐던 비리에 관한 거였어요.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은 본인 뇌물 사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사건들을 수사 지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모가 구속될 수 있었을까요? 용산 세무서장 사건 같은 게 또 다 덮여졌겠죠. 이재명 후보와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단점이 뭐라고 각각 평가를 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순발력이나 또 현장 감각 이런 게 참 좋은 분이죠. 근데 이제 기득적인 저항 세력하고 맞붙을 단단한 마음이 돼 있느냐?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만 하더라도 검찰 주장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검찰로부터 수사를 뺏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말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검사로부터 수사를 빼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 안에다가 수사부와 기소부를 따로 두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현재의 검사들이 바라는 바예요.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보수적이에요. 네. 그냥 소속만 민주당이시지 그분 하는 여러 가지 결과나 행동들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민주당답지 않다. 정책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든가 모병제 도입 필요성 등의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전 시장 전 총재권도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복무기간 단축은 이미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모병제는 단계적 도입은 불가피하지 않나. 왜냐하면 병력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전차병이나 포병이나 기술병 이런 특수병과에 대해서는 모병제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해군, 공군부터 또 그 모병제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일각에서는 여군을 좀 늘리자 하는 논의도 하고 있는데 좀 그거보다는 군대 내 상명하복식 문화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이 차별이 잘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군차별금지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개선점도 찾아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남북 관계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가지고 이제 계속 북한과 어떤 화합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 네. 운전자론이라고 하면 그 결과가 별로 없을 때는 되게 이 반대 진영에서 좀 폄훼를 하고 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김대중 정부 이래로 햇볕 정책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교류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 그게 이제 성공했던 때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낸 것이었잖아요. 청년 정상회의, 이른바 청년 서밋, 이것을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남북 그 학생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중국, 일본 이런 청년 세대들도 함께 우리 한반도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다면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그 평화 주도, 대화 주도의 그 주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게 곧 운전자론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지금까지 제가 허심탄회하게 저의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만큼 국민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삶도 또 품격도 더 높아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추진력, 원칙 있는 정치로 저 추미애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